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며칠 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월세에 대해서, 전세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주택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에서 월세 난민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진 서민들 서울살이, 월세 수요 늘면서 월세 가격 상승세, 주거비 폭탄에 세입자들 한탄, 광역버스 전쟁, 서울서 밀려난 전세 난민 늘었단 방증. 광역버스 전쟁은 오래됐습니다. 신도시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도권에서 출퇴근에 3시간 넘게 까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좋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까먹는 분들이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된다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정말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뭔가 뭐 스마트폰을 보시던 업무를 보시겠지만 집중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절대 얕볼 수 없거든요. 물론 제가 팁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재수학원 다니다가 학원 안 다니고 하루 종일 자습하면은 합격할 것 같아서 그만두는 애들 꼭 있잖아요. 걔네 거의 합격을 못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이미 플랜과 의지가 세워진 분들 한도 내에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답답한 거는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났을 때 10분 중에 1명꼴이지만 정말 자기 시간을 쓸 준비가 돼 있는데도 안 그만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만두면 잃는 게 더 많겠지만 이분은 출퇴근 시간만 활용해도 뭔가 해낼 뿐인데 끝까지 안 그만두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그분이 판단해야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되게 안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왜 수도권 일자리가 폭탄처럼 몰려있는 수도권의 인근에 있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건축 자재비 비슷하게 쓰고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짓거든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는 40억이고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10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4배에서 5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아니 경기도도 땅이고 강남도 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강남이잖아 라고 얘기하기엔 부족한 설명인데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일자리를 필두로 한 부자들의 돈, 그 돈으로 만들어진 학군과 상업시설, 쇼핑시설, 공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까짓 거 걸어가면 되지. 그까짓 거 한두 시간 더 타고 가면 되지라고 했지만, 강남이나 서초에 가보시면은 연봉이 10억, 20억, 아니 50억, 100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부자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시간에 얼마를 벌겠어요? 그분들이 출퇴근에 시간과 에너지에 3시간, 4시간을 날린다? 그걸 환산해 보면은 저는 그 아파트 가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출퇴근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는 그거도 부족해서 이분들이 출퇴근 시간을 버텨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의 편의를 위해서,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추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 집 마련도 하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왜? 월세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는 현실이 어떠냐면 전세를 내놔도 월세를 계약했던 분이 먼저 나와요. 그럼 이분들이 월세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이분들 걱정해주는 척을 할 마음이 없는 게 집주인은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은 세금으로 깨지고 세입자분들은 월세가 깨지는 거고요. 웃는 곳은 은행이랑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만간에 기사 계속 나올 거예요. 은행들 아마 돈 파티할걸요,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규제를 바꿨더니 은행들이 돈 파티라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은 사채업자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요새 사채업자들 사람 못 때려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2달에서 3달만 이자를 안 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대 마진 갖다가 돈 파티를 벌리고 있고 국가는 세금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저도 안 좋아요, 마음이. 근데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건 세입자분들은 힘들고
집주인도 힘들고 그리고 국가랑 은행은 파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치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고의 세금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세입자의 돈이 집주인한테 가고 집주인의 돈이 은행과 나라로 갔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누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은 은행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국가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늘 임대인과 임차인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은 싸우는데 둘 다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집주인도 사람인데 나쁜 놈들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세입자한테 받아먹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면은 나쁘게 대하진 않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받아먹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얘가 인간이 착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심해져요. 집주인들이 너도 나도 집주인 해가지고 세 받아 먹겠다고 싸우면서 지네끼리 몰라 그래요. 커피숍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커피숍이 커피가 맛이 없어서 망합니까? 경쟁하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치킨집이요? 외국인들 와서 한번 먹여보세요. 이겁니다. 치킨으로 이런 일을 왜 하지란 얘기를 들을 건데 망해 나가잖아요. 왜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분들에게 받아먹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지네끼리 경쟁하다 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받는 게 많아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은 더 출점이 가능해요? 국가는 더 출점이 가능해요? 참고로 은행은 출점이 불가능하지만 요번에 어떤 분들이 대박난지 아세요? 사채업자들, 캐피탈, 제2금융 난리 났어요. 이것도 언젠가는 언론에 나올 겁니다. 난리 났어요. 돈 잔치 이런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들, 회계사님들, 사채업자분들 엮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아마 지난 5년 동안에 다 다르겠지만 한 해 연도에 기록 세우셨을 거예요. 전 주변에 많거든요. 이게 그 결과예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근데 아마 너는 또 집주인들, 임대인 입장에서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매매도 안 돼요. 거래도 안 되고 세도 잘 안 나가요. 월세에 나와봤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몹시 좋지 않아요. 몹시 좋지 않고 그리고 예전엔 여러분 나 전세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집을 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은 저도 참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집을 산 사람이 있고 전세입자 있고 월세입자가 있으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집을 매매로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뭔가 아직은 준비가 살짝 덜 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월세가 있다 보니까 전세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돈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강남 사무실의 부동산 사장님의 얘기처럼 강남이 더 강남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설픈 돈 갖다가 대출 끌어다가 강남에 전세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만큼 월세 낼 수 있는 사람, 현금으로 전세 떼울 수 있는 사람, 현찰 박치기로 집 살 수 있는 사람만 강남을 메꾸고 있고 그들만의 철옹성, 그들만의 리그는 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좀 아니다 싶으면 비워놔버려요. 이거는 정말 주거 사다리랑 사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다 뿜질러 놓은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세 난민이 나아요? 월세 난민이 나아요? 전세 난민은 돈을 모아서 돌아올 수나 있을 가능성이 약간이나 느껴지지만 월세 난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세 내면서 밀려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 집주인들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좋지 않고 월세를 계속 지켜보세요. 월세 난민은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요. 월세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월세는 내가 낼 수 있는 월세가 있고 낼 수 없는 월세가 있어요. 내가 지불이 가능한 액수가 있고 지불이 불가능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가 정말 한계에 다다르면 그리고 누가 계속 월세를 제공하겠어요? 이것도 지금 집주인들 세금 폭탄인데 되겠습니까? 그럼 그 월세 시장의 수요가 꽉 차면 그 다음에 이분들은 집을 구해야 되니까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파트 월세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어디가 같이 문제예요? 오피스텔이랑 빌라가 문제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오피스텔이랑 빌라는 원래 인기가 있던 주거 형태가 아닌데 지금 미어 터지죠. 이거 보세요.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꽉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남는 건 전세랑 매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폭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둔촌주공 보세요. 집 지어서 어떻게 분양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전세 난민, 월세 난민, 매매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시중에 정말 괜찮은 매물이 많이 있는데 매매가 많이 있는데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할 지경이에요 요새.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영상을 보고.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택했을 때 계속 안 밀려날까? 내가 이번에 안 밀려나고 좋은 선택으로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공부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럴 가치가 있어요. 내가 전세로 살았는데 또 밀려나. 살았는데 또 밀려나. 월세로 살았는데 또 밀려나. 근데 또 밀려나. 그러면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세입자 분들이야말로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이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거래가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선택을 한 다음에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지금은 반드시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이 아니라 전세 월세를 구하는 분들은 제 말을 듣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 지역의 전세가 계속 안정될지 혹시 내가 밀려날지 여기 지역의 월세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내가 밀려날 수도 있을지 공부를 해보시고 맞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사란 뜻이 아니라 공부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덜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 주변에 보면서 이거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